여러분 뭐 이 강의 때 말고도 이 강의 시작을 한 뒤에 와인 좀 사서 마시셨나요? 예. 아, 그래도 좀 뭐 조금 요만큼 알고 마신 조금 더 알고 마시니까 훨씬 어, 더 괜찮지 않았나요? 예. 사실 본래 그런 겁니다. 이 연애를 할 때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재미가 없어지지만 어, 와인이나 노는 거는 자기가 아는 만큼 사실 훨씬 더 재밌고 사실 비용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엉뚱한 데 돈을 허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프랑스에게 모든 와인에 관한 영광을 사실상 다 빼앗겼지만 다시 와인의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그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는 정말 프랑스에 대항할 수 있는 적어도 심리적으로 프랑스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또 이탈리아입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뭐 전 국토가 와이너리라고 할 만큼 다양한 품종의 다양한 와인들이 그리고 품종의 종류로 따지자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와인 숫자의 3배 이상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약 5만 종의 와인이 나온다면 이탈리아는 한 17만에서 20만 종의 와인이 쏟아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와인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와인은 이제 프랑스 와인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 영어 기억나시죠? 보면 전부 다 일장 부정사는 부정사는 새카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책이 깨끗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공부해자면서 또 처음부터 봐. 그 부정사는 한 수십 번 공부를 하고 그 뒤는 이제 갔는데 보통 와인 책들을 보면 다 처음에 프랑스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까지는 다 그래도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탈리아부터는 안 보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대충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그냥 깜냥으로만 때려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탈리아 이른바 3대 산지가 이제 토스카나, 피에몬테, 베네토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는데 토스카나는 일단 지역적으로도 이탈리아의 중심부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토스카나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수입된 것도 세계 시장에 가장 많이 나간 것도 토스카나이기 때문에 토스카나가 제일 많은 생산 마치 그 프랑스의 보르도에 해당하는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듯이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요. 토스카나는 베네토보다도 사실 생산량 전체 생산량 자체는 작아요. 오히려 저 서북 쪽에 알프스에 인근한 그쪽에 있는 피에몬테하고 베네토주가 훨씬 더 토스카나보다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로마나 피렌체에 이제 이쪽 인근이 다 이제 토스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네 베로나 여름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베로나에서 또 야외 오페라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또 로미오 줄리엣 때문에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 미식가들이 미치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런 베로나나 베네치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다 대충 다 베로나 그 베네토 주다 말이에요. 이런 쪽에 가면은 사실 딴 거를 챙기는 것보다 뭘 챙겨야 되겠어요? 예, 와인을 챙겨야 된다 이거. 근데 사실 그 현지에 갔으면 정말 한 4유로에서 6유로 정도의 와인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만족감을 줍니다. 물론 뭐 10유로 내고 다는 미술관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분은 제가 뭐라 그러진 않겠어요. 근데 저는 미술관 가면 어지러워요. 저는 한 10분만 지나면 머리가 아프고 왜 그림들을 왜 이렇게 많이 그린 거야? 뭐 그냥 한 개만 딱 보고 나오면 안 되나? 뭐
그래서 저는 그 미술관 가면 정말 그 숨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들어갔다가 저는 10초 만에 거의 한 2분 만에 그냥 나오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동행이 있을 경우에는 남들은 미술관을 보고 저는 이제 미술관 앞에서 와인을 마시는 게 훨씬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뭐 2유로, 3유로, 4유로 하는 이런 와인들이 너무 훌륭한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먹었던 이제 좋은 좀 비싼 와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피에몬테의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어 그리고 뭐 토스카나의 수프투스칸 이런 와인들은 한국의 가격이나 이탈리아 가격이나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로 치면 한 7만 원 이하의 와인은 너무 싼데 한 7, 8만 원 이상의 와인은 한국이나 그 현지 가격이 다르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른바 소매 가격이 아니라 도매상 정도에서 받았던 가격이 이탈리아 현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비싼 와인은 현지수도 비싸다. 그러니까 꼭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그걸 갖다 처먹을 필요는 없겠고 싼막 5유로, 6유로짜리 와인들 중에서 정말 잘 셀렉션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국 어디를 가도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와인들이 깔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딴, 딴 다른 주문이 필요 없고 뭐 어디 식당에 싸구려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당신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와인 갖다 주세요. 하면 그게 정말 제일 좋은 와인이에요. 어, 그리고 그 자기들의 그 동네의 음식과 가장 잘 궁합이 맞고 매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잖아. 한국 사람들은 하도 많이 속고 살아가지고 저 새끼가 눈탱이 까지 않을까 막 시작할까 말이야. 저 재고 남은 걸 먼저 주지 말 안 통한다고 재고 남은 걸 주지 않을까 막 이런 그 의심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충만해 우리는. 근데 프랑스 애들은 약간 동양인들한테 약간 사실을 쌩까는 경향이 가끔씩은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정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어, 너무 해맑고 구김살이 없고 그 굉장히 참 진심으로 우리를 서빙한다 고객을 서빙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자기 부사장 이탈리아인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은 애들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이탈리아 부사장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사실 우리가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진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뭐 만자레, 깐타레, 어, 뭐야, 아모레, 로는 사실인데 가끔 이제 나라가 기울만 하면 한 명씩의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한 100만 명 먹여 살린 우리는 대충 그런 덕으로 산다 이거야. 근데 그 얘기 사실 맞잖아요.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의 어떤 문화 혹은 시장의 획기적인 것을 만드는 사람 중에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또 그런 사람들 하필 왜 이탈리아에서 많이 놀까? 그런 선구자들이 생각을 또 해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너무 즐겁게 먹고 놀고 어떻게 하면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꼬셔볼까? 막 걔들은 그냥 그 일상이잖아 그게 그런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런 미친 듯한 포텐셜이 발휘되는 그런 정말 진정으로 지니스한 애들이 창조적인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유적지를 보고 박물관을 가고 미술관을 가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 느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참 우리랑은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바로 이 세계의 중심 지역의 레드 와인의 중요 품종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안면을 좀 익혀놔야 될 품종입니다. 이제 토스카나 이제 키안티의 고장인 토스카나의 가장 중요한 품종은 이제 벌써 한 두 번 나왔죠. 산지오 베제다 이거야. 예. 가장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 와인의 어떤 레드 와인의 대표 품종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품종이죠. 그리고 이제 피에몬테 지역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바로로나 바르바레스과 같은 이탈리아 레드 와인을 대표하는 명품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네비올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맛이나 경향은 다르지만 그것으로 본다면 이제 부르고뉴의 피노느와의 와 같은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품종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와인을 마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 와인이 네비올로 100%로 만드는 와인이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이탈리아의 탑 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런 네비올로 100%로 만드는 와인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러면 싸게 구입한다고 해봐야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좀 제대로 된 거는 뭐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 와인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네토 지역에서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품종이 이제 꼬르비나라는 품종입니다. 근데 베네토의 와인은 주로 싼 이 두 앞에 두 지역과는 달리 대표 품종 중심이라기보다는 세 종 이상의 와인 블렌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 프랑스의 이제 아펠라시옹 AOC 이제 그 원산지 지역 증명 제도가 있듯이 이탈리아에도 똑같은 이제 품질 관리 제도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이제 DOC 혹은 DOC였는데 이제 1980년대에 조금 등급을 더 높여가지고 DOCG라고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별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고 이 이탈리아 와인은 프랑스 와인처럼 와인 자체의 계급은 없어요. 뭐 그랑크리라든가 프리미어 그런 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DOCG. 얘들 좀 헐렁하잖아. 그래서 그냥 뭐 전국에 DOCG를 받고 있는 지역은 한 35개 지역인데 꼭 또 DOCG 와인이라고 있어. 그럼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게 또 이탈리아가 와인을 우리가 참 헷갈리게 만드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시작한 1960년대에 왔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AOC는 1900 30년대에 이거 관리를 합니다. 자, 프랑스가 왜 이 관리를 하기 시작했겠어요? 프랑스가 왜 AOC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품종과 그 질, 그다음에 생산 양까지를 통제했겠어요? 바로 뭐죠? 브랜드 파워 때문이에요. 이미 이제 프랑스 와인이 막 이렇게 인기다 보니까 우리 짝퉁 와인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막 캘리포니아에서 부르고뉴 붙여가지고 나오고 막 외국에서도 프랑스 와인의 이름을 막 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도 수많은 그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이제 그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국가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포도원 자체의 포도원 주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죠. 결국 프랑스가 제일 먼저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이 와인 품종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와인의 퀄리티 컨트롤을 가장 먼저 선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탈리아는 그 개념이 없었다 이거야. 왜냐면 얘들은 만들어서 그냥 지들을 먹어 치우기 바빴기 때문에 뭘 그 불편하게 뭐 그런 짓을 해? 이제 그리고 왜 그걸 가지고 막 몇십 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빨리 먹고 치, 야 빨리 먹고 치워.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레이블에 대한 관리의 개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와인은 전부 다 프랑스 와인이 돼버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탈리아는 60년대에 왔어야 야 우리가 비싸고 좋은 와인을 만들 줄을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야. 한편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이것의 어떤 그 레이블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또 이 60년대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 이건희 회장의 와인으로 유명한 이제 뭐 사시카야 뭐 이런 와인들 그런 고급 이른바 보르도의 그랑크리급의 와인과 대적하기 위한 어 이제 고가의 이제 이른바 컬트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60년대 중반이 되었어야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뭐라죠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의 최고의 어떤 그 경쟁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DOC 제도랑 충돌을 하게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토스카나 같은 경우는 산지오 배제를 써야만이 키안티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나는 우리 이탈리아 땅에 이것저것 막 프랑스 품종의 까베르네 소비뇽의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갖고 와가지고 재배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 이걸로 하면은 DOC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품종에서 나는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등급을 개무시하고도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장의 불이익을 보호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는 오히려 이 맛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또 미친 천재 양조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DOCG 제도를 완전 또 개무시합니다. 근데 프랑스 애들은 지켜요. 왜냐 그걸 지켜야 자기의 그랑크리 이미 부여받은 기족의 자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칼같이 지킨 반면에 법도 질 수도 없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큰 신경 안 쓰는 이탈리아인들의 이 자유분방함은 그런 룰을 만들고도 조까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오히려 프랑스보다도 좀 훨씬 더 실험적인 그런 그 양조의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또 이탈리아 와인의 잠재성을 증명합니다. 이런 이탈리아보다도 더 실험적인 그 환경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아예 AOC나 DOCG 같은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 버렸어. 역시 미국의 신자유주의다. 야 잘하는 놈은 그냥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되지 뭘 인증을 받고 뭘 누가 누굴 보호해줘. 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니들 자신의 힘일 뿐이야. 그래서 미국은 아주 최소한의 미국은 이제 AVA라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있지만 그냥 거의 최소한의 요건들만 만들어 놓고 꼴리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가 더 좋은 와인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년간에 걸쳐서 딴 나라가 갖고 왔던 프랑스가 가져왔던 이탈리아가 가져왔던 백몇십 년 혹은 뭐 5, 60년의 어떤 와인 진화의 그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30년에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꼭 굳이 어떤 와인의 질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쨌거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왔다라는 인정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일 촌놈이 뭐냐면 이탈리아 와인에서 이거 DOCG 급이란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멍청한 짓이다 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른바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이제 그
등급 표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지리적인 경계. 그러니까 그래서 토스카나 키안티 와인이면 토스카나 지역 안에 바깥에 나는 포도를 가지고 와서 만들면 안 된다. 무슨 말이겠죠? 이 안에 나는 포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품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산지오베제는 예를 들어서 80% 이상은 써야 돼. 딴 걸 쓰더라도 80% 써야 요 항목을 충족시킨다라든가. 가령 이제 피에몬테에 진짜 비싼 와인은 바롤로를 만드는 지역에는 네비올로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엘리오 알타레 같은 천재 양조가들이 나온다 이거야. 왜 꼭 그걸로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씨발놈들이 막 지 맘대로 막 그냥 한 7, 8개 막 섞어가지고 막 매년 블렌딩 비율을 달아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상관없어. 역사가 나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등급도 받지 못하고 했지만 얘 와인은 그냥 그 바롤로의 다른 전통적인 와인보다 두세 배 더 비싼 시장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이거. 하다못해 포도밭 면적당 얼마 이상의 포도를 수확하면 안 돼. 이제 뭐 이런 제한들까지를 이제 그 주게 됩니다. 다음에 알코올 함량도 최저치 기준을 주는 거예요. 12.5도 이하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면 등급 판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코올이 만약 그 적정 도수를 받으려면 포도가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 포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당도가 낮고 이러면 알코올이 안 놉니다. 그럼 나중에 막 섞어야 돼 알코올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맞출 것 같으면 이 등급을 받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숙성 기간. 뭐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고급 와인을 예를 들면 그냥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최소한 24개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통숙성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또 리제르바가 딱 붙으면 리제르바급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되면 무조건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된다. 그 이하를 숙성해서 꺼내서 만들면은 그냥 퇴출이다 이거. 그런 숙성효과 기간 이런 등등 이 많은 복잡한 요인들을 다 갖추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대요. 이 와인들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라인의 와인들은 바로 이제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와인들. 여기서 이제 이름 들어본 이름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이름의 와인들을 한번 접해보신 적은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이런 거 쳐다보고 마셔본 적 없다. 음, 봐도 몰라요? 자, 요 이름들은 좀 이제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대충 이렇게 저기 알파벳대로 읽으면 돼. 프랑스처럼 개새끼들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 프랑스는 있잖아요. 고유명사가 족같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자음은 발음이 안 되는 건데 고유명사의 경우는 그냥 그 사람 본인 마음대로야. 나는 읽어줘 하면 읽어야 돼. 그 없이 나는 이게 한국에서 부르고니의 어떤 영감쟁이가 이 자기 끝에 발음 T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를 내가 알 도리가 없잖아.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응? 근데 이탈리아는 대충 거의 법칙이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좀 덜 쪽팔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끼안티 가장 그 이탈리아의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끼안티죠. 물론 끼안티가 붙어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 끼안티 와인 뒤에 클라시코가 붙으면 뭐겠어요? 그냥 끼안티급보다는 좀 더 높은 등 가격도 당연히 높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밑에 두 가지입니다.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사실상 가장 명품의 와인으로 꼽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이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다 좀 뒤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하나가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좀 길기는 하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실상 어디 라벨론의 한 기퉁이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혹은 특히 토스카나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그 등급의 와인이다. 물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한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몬탈치노 마을의 브루넬로라는 뜻이에요. 이 브루넬로는 산지오베제의 어떤 품종의 일종 그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지오베제 100%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말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지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와이너리는 지금 한 현재 220개가 조금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도 양조가에 따라서 220개가 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바로 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것이 규정한 어떤 그 요건을 다 갖춘 와인들은 전부 다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만든 거는. 근데 이런 정도 두 개, 사실 끼안티는 잘못 끌리면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모든 그 애정을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보관이나 문제나 이런 것까지 유통의 문제가 잘못되면 아마도 이탈리아 와인과 굉장히 첫인상이 안 좋아지게 된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대충 끼안티 와인이에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싸고 좋은데 어떤 거는 막 와 이거 뭐 휘발유 냄새가 나 와인에서 이런 그래서 이탈리아는 다 싸구려야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만드는데 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게 끼안티 와인인데요. 이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 싸지 않은 대신에 정말 우리가 믿고 이제는 근데 가격으로 보면 보르도의 그랑크리보다 통상적 평균을 보면 훨씬 싸거든요. 한 30% 정도 싸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퀄리티로 보면 보르도의 그랑크리보다 저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나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가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쯤 호사를 부르고 싶거나 누군가가 와인을 좋아하는 놈한테 뇌물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토스카나의 정말 이 와인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 두 개의 이름 정도는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바로 피에몬테의 대표적인 와인들인데요. 가장 피에몬테라는 것은 사실은 가격대로 보면 정말 슈퍼마켓에서 파는 만 원대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쫙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피에몬테의 꽃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가장 상징적인 두 개의 그 마을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마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건 다 네비올로의 100%로 만드는 와인인데요. 바롤로가 좀 더 강건한 와인이라면 바르바레스코는 조금 그 네비올로 중에서도 여성성이 조금 더 들어가는 와인이라고 보통 합니다. 사실 바롤로 같은 경우는요. 좋은 해, 가령 이제 바롤로가 좋은 해라면 이제 97년이나 99년, 2004년, 2006년 이런 바롤로는 정말 한 40년 정도까지 버티고요. 뭐 한 좋은 해 바롤로는 한 최소 15년 병입 후 15년 이후에 정말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따먹죠. 오늘 못 기다린다 그러면서